자, 이번에요. 이재명이 자기가 집권하면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도 성장시키겠다. 둘 다 거짓말하고 있죠. 나라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보겠다. 이게 옳은 이야기지. 누가 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지요. 솔직히 말하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통상위기에서 뒤치다꺼리 하다가 끝나버리지. 뭔가 자기의 무슨 거대한 그런 AI 정책이니 이런 거를 시험해 볼 기회도 없을 거다. 그래서 그냥 각종 위기가 잇따라 밀어닥치면서 그걸 수습하다가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대선을 하기 전에 권력 잡고 싶은 욕구에 사로잡혀 있지만 막상 대선이 당선되고 나면 뭐 하려고 대통령 됐을까 하는 후회가 다 밀어닥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지금 예금 이자는 1%인데 대출 이자는 4%. 거의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4, 5년 전에 문재인 정권 말기에 부동산이 한참 불탈 때 30, 40대가 빚을 내가지고 갭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대박은커녕 해생법원 앞에 파산 해생 신청한다고 줄을 서 있답니다. 자, 그 뒤에 쭉 부동산이 일부 강남이나 마용성 빼고 전부 지금 침체에 빠져버리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없는 돈으로요. 오피스텔이니 뭐 지식산업단지 상가니 모텔이니 이런 것들을 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걸 샀겠죠. 그래서 이자 돌려막다가 돈 다 까먹고 파산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30, 40대 실패한 연끌족들이 제가 그때 수많은 경고를 했죠. 지금 회생법원에 넘치고 있다. 그래서 노후 대비해서 원룸 매입했던 가장이 또 결혼 자금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청년이 이자 폭탄에 그걸 돌려막기 하다가 사채까지 쓰고 지금 핵폭탄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연끌족의 3분의 2가 넘는 사람 67.5%가 30, 40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근로소득은 매우 불투명하고 낮다 보니까 이 부동산 투기에 손을 댔다가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고 서울에서 원리금을 못 받아가지고 은행에 의해서 경매 처분된 부동산이 1월부터 4월 사이에 32%가 급증을 했고 그 중에 81%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이후 저금리 기간에 무리한 대출을 했다가 이제 처음에는 5년간 고정금리로 가다가 5년 후에는 변동금리로 하다 보니까 금리 폭탄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담대, 즉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빌린 그 주담대 연체율도 2달 연속 최고치로 지금 급증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2천억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은행이 수를 쓰죠. 처음에는 낮은 이자로 한 5년 정도 하다 보면 또 이자가 내려와 있을 거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변동금리로 가면 된다 해서 돈 빌려가지고 나도 부동산에서 대박을 터뜨리자. 나만 벼락거지 될 수 없지 않냐. 자, 그래서 저것 딴에는 30, 40대가 굉장히 경제에 밝다고 생각하고 빚내서 이런 부동산 투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했겠지만은 실제로 매우 건시안적인 행동을 한 거죠. 그때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지금 청년층 고용률이 45.3%밖에 안 된다. 37개월 만에 최저다.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면 자발적, 비자발적 실업자, 그냥 노라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나 김문수 옆에 이 경제 정책을 짜주는 사람들이요, 전부요 그럴싸하게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짜주지 실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내가 돼도 경제가 그렇게 반짝 살아나지는 못한다, 다만 경제 위기를 면할 정도로만 노력해 보겠다, 이렇게 솔직히 대선 국면에서 말 안 하는 게 한국 정치의 기본 풍토지요. 어쨌든 국민들에게 장밋빛 미래가 있는 듯 속여가지고 일단 이기고 보자. 그래서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큰 분야가 경제니까 경제를 살리겠다, 성장을 하겠다라는 이런 고전적인 거짓말을 이번에 했어요. 그런데요,
당선이 되면 이제 잡다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과의 통상협정이나 미국과의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장관 같은 고위직 임명하고 권력 좀 즐기고 이러다가 이제 정신이 한 4, 5개월 지나야 될 건데 그때쯤에는 경제가 수습불능이 돼 있을 거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부동산의 PF 부채가 수습 불가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G 손보라고 그 새마을 금고의 손해보험회사가 가입 건수가 120만 개인가 된다는데 그게 지금 망했지 않습니까? AI 100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야말로 엄청난 거짓말이다. 오늘 중앙경제를 보면요. AI 도약하고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피지컬 AI, 즉 AI 피지컬이 너무 약한 한국. 인력도 AI 관련해서 없고 중견 제조기업의 AI 접목률이 0.1%에 불과하고 철강, 석화, 기계, 조선 등이 잇따라 AI를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AI와 관련된 기술적이나 인력적 그런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고 AI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이 진입 장벽도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지금 기초적인 것만 하는 한국의 AI 회사를 갖다가 띄우고 100조쯤 투자해서 한국형 AI를 만들어서 공짜로 국민이 쓰게 하겠다거나 한국형 AI를 만들어서 AI 산업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들이 전부 황당한 소리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나라가요. 경제가 성장률이 이제 0%로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성장률이요. 과거에 군사정권 시대 때는 10% 이상이었고 쭉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제로까지 왔는데 세계에 무슨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큰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0%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한국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한국만의 독특한 정치 리스크에다가 또 한국 국민의 특성에서 비롯된 부동산 관련 부채들, 무슨 PF 부채들, 이래서 지금 가계부채가 2천억에 육박하는 상황이 돼 있고, 자, 그래서 당장 고점에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영끌했던 사람들이 벼락 거지가 아니라 예정된 거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의 상당한 부분은 해외로 다 진출했고, 지금 대기업들도 미국으로 진출해야 될 판이고,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이번에 정책의 핵심은요, 뭐가 돼야 됐을까요? 이제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이 일자리 창출로 가야 되고, 정부의 역할을 갖다가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서 높이고, 또 원가주택을 공급하면서 거기에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대한민국의 내수가 살지, 수출은 지금 미국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다시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은 여전히 훨씬 높은 관세가 대한민국 기업에 때려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좋았던 시절은 이미 끝났고 죽을 고생을 할 시간만 남아있는데, 저 대선 후보라는 것들이 나라의 성장을 시키겠다 하고 AI 이야기하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고용에 대해서 그것도 또 둘 다 기업이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요, 지금 집 때문에 난리가 났다가 지금 집 때문에 쪽박이 차가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이 원가 주택이나 이런 개념을 갖다가 고민도 하고 있지 않아요. 또요, 대기업 등을 위해 가지고 무슨 외국인 노동자 운운하지만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은 외노자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방법 말고 뭐가 있겠느냐? 정부가 근로장려금을 더 얹어주는 이런 방식 말고는 일자리가 늘어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다 망해가는데 저 프랜차이즈하고 플랫폼 이런 거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대선 주자 옆에 이렇게 진입해온 사람들, 이번에 보면 이병태라고 보수의 경제학자, 카이스트대 교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극보수였죠. 그래서 홍준표 캠프에 있다가 이재명이 캠프에 가겠다고 이야기가 됐다가 내부에 반발이 심해가지고 지금 스톱이 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아마 전국에
수천 명의 교수가 주요 대선 캠프의 자문인이 먼이로 끈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교수들이 이야기하는 정책은 그야말로 후보 비를 맞춰서 삐까뻔쩍한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일회용 정책들을 발표하고 당선되면 묻어버리고,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이 말했던 대선 경제 공약 중에서 지켜진 게 10%라도 될까요? 경제를 살리겠다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성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산업 주축을 AI로 옮겨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다가 당선되면 이제 현타라고 현실적인 타격이 오기 시작할 건데, 그때는요 아마 경제위기 뒷수습 하다가 수습도 되지 않고 정권 내리 않고 또 국민 인심 사납게 되고 모든 걸 다 겪게 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